네,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 좁은 골목에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레면 참사가 발생한 지도 이제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네, 당시 거센 비판이 일었던 인파 관리 대책은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전문가와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준 화재공학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침 딱 1년 전에 소장님과 함께 사실 그땐 개념이 생소했거든요. 군중 밀집도란 개념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었고 그때 말씀하셨을 때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 피난 매뉴얼이 없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보다 여러 자료도 쌓였고 어떤 관련 내용들이 좀 드러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당시 참사의 가장 큰 원인 어떻게 좀 꼽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고 한다면 육체적 건강도 있고 정신적 건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체적 건강이라는 부분은 시설적 부분의 미비점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 불구하고 대응하지 못했던 뭐 경찰, 소방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자체. 두 번째는 우리가 개방된 공간이다 해서 안전하다는 이런 인식, 불안감.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 불감증이겠죠. 이런 것 때문에 두 가지가 합쳐서 결국은 사고가 발생될 거라 보여지는데요. 뭐 압사 사고를 한다는 결국 우리가 뭐 어떤 큰 무게에 의해서 눌리는 것만 생각했지 뭐 우리가 공간에서 개방 공간에서 그렇게 압사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우리가 좁은 골목을 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걸 상상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이 지나고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분들은 그저 안전한 사회에서 일상을 보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렇게 소박한 바람을 또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1년 전과 지금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민감도 부분은 좀 더 향상되었고요. 또 지자체라든지 또 경찰, 소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개방된 공간의 피난 매뉴얼이라든지 안전 매뉴얼은 구축이 안 돼 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대응의 주체 부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안전 불감증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소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참사 이후 나온 좀 구체적인 개선 책 가운데 하나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AI 인파 감지 시스템 이런 걸 도입을 했고 또 지능형 CCTV로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서 이런 결과를 전송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사고를 막겠다 이런 구상인데 이런 대책들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을 나눌 수 있는데 육체적인 부분, 하드적 웨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그러나 좀 다소 아쉬운 점은 정신적 부분이죠. 그러니까 훈련이라든지 또 인식 변화라든지 불감증 변화 이런 부분은 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설적 부분은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죠? 지금 제가 조금 전 든 예로는 CCTV를 활용하는 경우 또 지하철 무정차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점들이 좀 잘 된 방안이고 또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속한 신고 전달을 통해서 반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가 접속이 되면 예전에는 이게 긴가민가에서 출동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오작동인가?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반복 적용이 되면 이건 반드시 출동하게끔 되는 119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요. 두 번째는 AI 기반, 인공지능 기반해가지고 사람 인파 숫자에 따라서 바로 정보가 들어오는 그래서 대응적 차원에서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그 인식도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프트적 부분은 아직은 미단계적 부분이고 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협업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 그리고 민간 단체까지 또 군까지 협업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 연내 시행 목표로 하고 있는 인파 관리 시스템 보면 그러니까 기지국 접속 정보랑 지역 정보, 공간 정보 이용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인파가 몰리게 되면 이거 지자체 주도권 잡고 경찰, 소방 유기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조금 물론 도움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 사태가 땅 터지면 긴급 구조 통제단이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는 순간 누가 주도권을 잡냐면 소방이 긴급 통제단의 단장이 되고 지자체와 경찰은 도와주는 긴급 구조 지원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소방이 주도권을 잡는 부분인데 지자체가 잡는다라면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대응적 측면에서 좀 늦어질 수가 있다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참사 당시
가장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주최자가 없는 축제였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당국의 해명도 인파 관리가 어렵다고 이제 해명이 나온 건데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여전히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 차원에서 어떤 점을 좀 뒷받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사실 많은 계류 중에 있더라고요. 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반드시 간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적 측면적 부분은 간단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응급 조치는 기초 자치단체장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 법은. 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강력단체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단체장에도 부여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게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고 네. 이건 빠른 시일에 바꾸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는 이미 그 강력단체장이 하도록 지금 조례는 개정이 된 상태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오송 지하철도 참사도 그렇고 과천 방음터널 화재도 그렇고 이게 적절하게 신속한 대응을 못해서 일어났던 그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앞서도 그 유기적인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 네. 소방의 어떤 상황 공유 시스템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정 부분 개선이 되었고요. 또 촘촘하게 지금은 또 구축돼 있고 실제 훈련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좀 다소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네. 예. 대규모 사태 같은 1,000명 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 재난 및 안전 기본법상의 대책이 이루어지는데 소규모 사고 같은 경우는 이거 주체도 좀 애매하고 지금 사태가 가을이다 보니까 많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 약자들이 소규모다, 100명이다. 이거 위험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러한 데에 또 공백이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고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 존재합니다. 문제는. 네. 자, 이태원 참사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보행 질서 확립도 하나의 축인데 해외 사례를 들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라별로 문화 사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꼭 적용이 같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본 신주쿠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아서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인데 그동안 또 사고가 없었다고 또 알려진 곳이기도 해요. 예. 신주쿠는 뭐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할로윈 축제를 하고 있지만 신주쿠는 안전에 대한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주쿠 구청장께서는 할로윈 축제를 오려면 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지금은 예. 얘기하고 있듯이 네. 강력하게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좌측 통행, 일본은 좌측 통행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J 폴리스를 해서 폴리스 경찰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인파를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태원 사태 때 15개 국의 사람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있었지만 뭐 베트남뿐만 여러 나라 국 예. 15개국이 사망이 되었는데 네. 일본의 신주쿠에서는 적어도 3개의 외국어를 안내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아듣기 쉽도록 짧게 45단어 이내로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좀 더 피난이 어떤 사태 발생되었을 때 빠르게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 그 선진국 인파 관리 대책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미리 준비한다고 하고 참는 거리도 만든다고 하던데. 미국은 보면 사실은 미국은 그 피마라는 것이 1979년 지미 카터의 명령에 따라 피마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연방기금관리청이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 해서 이 피마라는 것이 바뀌지 않고 2001년 9.11 테러 때문에 DHS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피마가 좀 위축되었는데 더욱더 강화시켜서 지금 피마가 지금 구축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뭐냐면 정권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소방방재청, 또 소방청, 행안부, 국민안전처 이게 다 바뀌어졌단 말이죠. 예. 그럼 이게 구축된 시스템이라든지 또 거기 인원이라든지 다시 교육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재난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정권 바뀜이 변함없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정책 스타일이 됩니다. 두 번째,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예. 호구현 앞선 사고 이후로 인해서 결국은 개념 자체가 경비 개념 자체가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상주 경비가 있고 교통 유도 경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경비라는 개념이 도입이 안 됐습니다만 혼잡 경비. 그러니까 다수인이 모인 경우에는 혼잡 경비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서 예. 민간 단체, 경비 단체에 맡겨서 민간 단체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경비 자체는 경찰에만 국한되었고 예전에는 의무 경찰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효율적 수행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일본은 경비 자체를 혼잡 경비를 해서 민간 단체가 위탁을 줌으로써 민간 단체가 효율적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민간과 군과 경찰과
또 이런 지자체가 협업을 해서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네, 앞서 소장님께서 서두의 안전 민감도는 좀 올라갔다, 높아졌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지금 주최자가 있는 행사 같은 경우도 밀집했을 때 안심할 수 없는 또 현장이셨습니다. 최근 있었던 아덱스 행사에서도 이렇게 분산 조치라든지 통제 방향 이런 게 안 되면서 좀 사고 우려가 제기됐고 앞으로도 뭐 콘서트, 공연, 여전히 주최 측에 있는 행사도 사람이 몰렸다면 좀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인데 지금 헬로윈 대비 앞두고도 뭐 아까 명동도 순간 인파가 3만 명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 예방단도 가동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재난 관리라고 한다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됩니다. 네. 측면적으로 예방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대비 단계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네. 대응, 복구 등 일이 있을 건데 그 단계별로 대응을 잘 잡아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민과 또 지역 단체와 또 민간 단체가 존재합니다. 우리도 민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뭐 네. 해병대 종로회부터 시작해서 어마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와 협업을 해가지고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하면 좀 더 효율적인 대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또 헬로윈 주간이고 또 주말이면은 많은 분들이 또 거리로 나오실 텐데 마지막으로 축제 즐기려는 시민분들께도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태원 사태라 해서 이제 이태원은 좀 가지 말자, 뭐 이제 다른 데로 가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 풍선 효과라 해서 이쪽이 꺼지면 다른 쪽이 또 증가되고 이런 효과가 네.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자기가 나가야 될 공간은 확보해 좋으면서 생각하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자체든 시민이든 민간단체든 안전에는 타협하지 말고 좀 더 가행이 있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라든지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였기 때문에 더 그 충격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막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김동준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